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요즘 같은 불경기, 대형마트마저도 손님이 없어서 영업시간을 줄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박이 난 곳이 있대요. 경불진 두피디가 운영하는 경불진몰. 여기에서 대박 났으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더라고요. 아하, 그럼 어디가 대박이 났을까? 아마 언론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소액 생계비 대출. 이게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요. 신용도가 낮거나 연체 이력이 있어서 제1금융권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기 힘든 분들이 급전으로, 그것도 당일에 빌려주는 제도다라고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기가 높다, 뭐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인기가 저희 경불진 두 PD가 보기에는 너무나 씁쓸해 보여요. 말로는 서민의 편이라고 나발을 불면서 정작 서민들을 대하는 오만한 우리 정치인들의, 그리고 우리 경제인들의 모습이 엿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마 그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소액 생계비 대출, 겉으로만 슬쩍 봤을 때는 매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정부와 언론이 이렇게 홍보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서민들 생활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막 호들갑까지 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정책금융상품과는 달리 현재 금융사에 연체 중인 대출이 있어도 대출을 해준다. 얼마나 좋냐. 허들이 매우 낮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허들이 낮은 만큼 한도도, 이거 쥐꼬리도 아니에요. 너무나 낮아요. 아쉽기까지 해요. 왜냐? 대출 한도가요, 최대로 해도 겨우 100만 원. 그래도 100만 원이 어디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100만 원도 한꺼번에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요, 최초에 50만 원을 빌려줘요. 그런데 그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0만 원을 그때서야 더 빌려주겠대요. 네. 그렇게 합쳐서 최대 10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100만 원, 이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한 달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요, 한꺼번도 아니고 6개월에 나눠서 빌려주겠다.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거짓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항의가 나오니 정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원비나 등록금 등 상담원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한다면 처음부터 100만 원까지 빌려주겠다. 그것도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상담원이 납득할 만한 사유. 뭐 앞서 얘기했지만 병원비나 등록금이라고 하는데, 이거 대부분 이 돈 빌리시는 분들이 이런 납득할 만한 사유 다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네.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100만 원이라도 빌리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다들 사유가 없을 리가 없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상담원들을 납득시키려면 연기를 잘하라는 건가요? 연기학원 다니라는 하긴 거예요? 트로트니 추미니 해서 테레비만 틀면 오디션 프로가 나오잖아요. 이제 전 국민이 오디션 프로에 참가하는 그런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상담원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도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요, 대출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경우에 비대면 대출 인기잖아요. 근데 소액 생계비 대출, 이 100만 원이라도 받으실 그런 분들, 정말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하루하루 생계에 쫓겨서 시간이 부족한 분들일 텐데, 이런 분들 겨우 100만 원 빌려주면서 굳이 대면 상담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네. 비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46개, 460개도 아니에요.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오래요. 그래서 상담원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박 PD도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서울에서 대전으로 기차 타고 갔다는 분도 계시다면서요. 그렇죠. 기차 왕복비랑 점심값 제하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죠.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까? 그 이유를 금융위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민간 자선단체 케이스 등을 살펴보니 비대면으로 빌려주면 90%가 갚지 않았대요. 그런데 대면으로 했더니 70에서 80%가 상환을 했다. 그러니 대면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핑계를 댑니다. 하하. 이 돈 없는 서민들이니 뛰어먹을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냐. 그러니 얼굴 보고 아니면 관상까지 보고 빌려주겠다. 이런 말처럼 들리지 않나요? 누가 왕이 될 상인가가 아니라 누가 잘 갚을 사람인가? 뭐 이걸 따지겠다는 건가요? 예. 아니 그러면 진짜 그걸 따지고 싶으면 진짜 5천만 원이나 5억 정도는 빌려줘야 이런 거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50만 원. 다 합쳐서 100만 원 빌려주면서 이 관상까지 보겠다.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정말 기분이 더러운데 뭐 그것도 그렇다고 칩시다. 이 말대로라면 대면으로 빌려주기 때문에 70에서 80%는 제대로 상환한다는 것을 아주 낮게 보수적으로 봐도 정부에서도 기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 떼먹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자도 저렴해야 정상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자가 무려 연 15.9%. 와우. 무슨 고리대금업도 아니고 말이죠. 게다가 다들 아시잖아요. 법정 최고 이자율이 20%예요. 근데 정부에서 서민을 진짜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면서 겨우 4.1%포인트 깎아준다는 겁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에서. 물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온라인 금융교육을 잘 이수하고요. 이자를 잘 갚으면 9.4%까지 이자를 낮춰줄 수도 있다. 아니 근데 9.4%는 낮습니까? 제1금융권 대출 이자 4%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도 빌린 사람들이 줄을 섰다. 인기가 있다. 실제로 지난달 22일에서 24일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전화가 불이 났대요. 상담 예약 신청을 받았는데 무려 2만 5천 명이 넘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요. 조기 마감될 정도로 신청이 폭주했다. 자, 봐라. 이자가 비싸도 대면으로 하라고 해도 빌릴 사람은 다 빌린다. 그래서 첫 주 만에 35억이 넘게 대출됐다. 라고 강조를 해요. 네. 근데 저는 숫자를 잘못 받는 줄 알았어요. 이 350억 아니면 3조도 아니고요. 35억 원을 빌려줬대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몇 명한테 빌려준 걸까? 봤더니요. 일주일 동안 이 대출을 받으신 분이 겨우 5,499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겨우 5천 몇 명밖에 안 빌려줬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둘 중 하나겠죠. 이런 저런 설명을 듣고 보니 너무 분노해서 이런 나를 그지로 보나? 라면서 걷어차고 나왔거나 아니면 대면으로만 해야 되니까 인원이 물리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번 이유가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이 박 PD가 얘기한 대로 이 비대면이 안 되잖아요. 대면으로 하려니 이 상담원 숫자가 정해져 있죠. 하루 인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접수자들은요. 거주지로부터 앞서 얘기처럼 서울에서 대전까지 2시간에서 3시간 걸리는 지역의 센터를 방문한 것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였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명품도 아니고요. 겨우 50만 원 빌리려고 오픈런까지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힘든 분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를 반증하는 그런 얘기인 것도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 일부 언론들은 또 이렇게 되받아칩니다. 이 조선일보 3월 28일자 제목이 뭔지 아세요? 50만 원 없었으면 죽었을지도. 생계비 대출 첫날
서민들은 울었다. 야, 무슨 신파극 같아요. 무슨 드라마 같고요. 물론 당장 돈이 급한 사람의 심정을 몰라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분들에게는 50만 원도 생명줄 같은 돈일 수 있죠. 이거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이 50만 원 손에 쥔 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정말 연 15.5%의 고금리로 그것도 상담까지 받아서 빌려주는 정부에게 고마움을 느낄까요? 아니면 겨우 50만 원 빌리려고 이 개고생시키는 것에 대한 울분을 토하고 있을까요? 네, 아마도 내년 총선 때 두고 보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부터 또 시작이 된대요. 소액 생계비 대출이요. 오는 7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거 여기에 불편함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그게 개선이 됐을까요? 요번에 진행되는 대출도요, 온라인에서 대출 상담 날짜를 예약에 성공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상담 인원 앞서 비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면으로만 되는데 몇 명이 가능할까요? 지금 예상이요. 하루에 1,200명.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자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1,200명씩 하루에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요번에 몇 명을 빌려주실 예상인가요? 라고 물어보니 정부 목표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만 명. 아니, 하루에 1,200명씩 도대체 얼마나 길게 이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게다가 더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아유, 진짜 광크를 해서 이 상담 날짜 예약에 성공을 했어요. 1,200명 안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당장 돈을 받을 수 있겠거니라고 보통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소액 생계비 대출도 돈을 주는 시점은요, 당장이 아니래요. 5월 첫째 주부터 돈을 준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 당장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은 안 되고요. 한 달 뒤에 돈을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50만 원도 없는 분들 한 달 동안 알아서 버티라는 건가요? 그건 니네 사정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버텨. 이겁니까? 조선일보 주장에 따르면 한 달 안에 죽겠네요? 지금 서민 경제가 코로나 때보다 더 나쁘다. 뭐 이거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고물가의 고금리 폭탄으로 하루 버티기가 힘들다. 이런 하소연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올 들어 전기료, 가스비, 난방비 일제히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이 서민 음식이었던 냉면과 치킨이 이제는요,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고급 음식으로 변신을 해버렸어요. 왜냐? 뭐 다들 아시다시피 냉면 한 그릇이 2만 원, 치킨 한 마리에 3만 원. 이걸 어떻게 서민들이 엄두나 내겠습니까? 이러니 코로나 때가 더 살기 좋았다. 하소연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단지 물가 때문에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 코로나로 고통받았던 2020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때 한 번씩들 소고기 먹지 않았나요? 그리고 가구도 바꿨잖아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왜였을까요? 기억나시죠? 재난지원금 덕이죠. 맞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받은 덕분에 소고기 먹고 가구 바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때 받은 재난지원금 오픈런 시켰나요? 선착순 시켰나요? 상담받아야 했습니까? 그런 거 없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가뜩이나 코로나로 받는 스트레스 많기 때문에 재난지원금만큼은 국민들이 편하게 쓰셔라. 그 얘기 아니었나요? 오픈런 해라. 선착순에 들어라. 상담받아라. 이런 스트레스는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죠. 그 덕분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었고요. 예. 그리고 선착순하고 상담하고 이런 거 할 때도 돈이 다 듭니다. 지금 정부는 돈을 이중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상담 받는 분들도
돈을 써야 되지만 상담하는 분들 다 공무원들 아니에요. 아니, 그럼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다는 하소연이 쏟아지는 요즘 왜 재난지원금 이야기는 없을까요? 정부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런 논의조차 하지 않을까요? 어제도 얘기 드렸죠. 민생대책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대책, 1호 대책이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받는 지역에 생수를 보내자. 정말 신박한 이야기만 꺼내고 있고요. 예. 이것만 보더라도 현 정부는 국민들을, 서민들을 그냥 개, 돼지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방할 것 같아요. 다행히 반가운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통 많이 터뜨리셨을 텐데 이 소식 듣고 좀 마음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요.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었던 기본대출,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 드렸는데요. 이거를 다시 거론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 기본대출. 모든 성인에게 1,000만 원 한도로 대출 제공을 의무화하자. 그리고 이를 국가가 보증하자. 이거였잖아요. 네. 이게 기본대출이요. 기본소득의 전 단계죠. 그래서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용도가 나빠도 일정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철학에서 나온 대책 아닙니까? 뭐 상담을 받거나 선착순을 띄거나 오픈런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금융이란 특정 개인, 기업,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 정책이 소산이기 때문에 그 혜택은 모든 이들이 최소한 일정 부분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저리 장기로 빌릴 수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고리의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가? 라고 지적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소리 어디서 보시지 않았나요? 그러게요. 낯이 익은데요? 그러니까요. 경불진 2PD가 쓴 경제 시그널 베스트셀러에는 못 올랐지만 이재명 대표는 읽으신 듯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 이야기까지 강조하시더라고요. 고액을 하자는 게 아니라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충분히 이거 사회적 합의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얘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얘기부터 꺼낼 거예요. 재원 이야기. 이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방법은 아니고요. 제가 혼자 곰곰이 고민을 해봤어요. 재원 도대체 어디서 있을까? 그랬더니 놀라운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단기 순이익,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무려 지난 한 해 동안만 순이익이요 18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아니 진짜 많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궁금해서 이재명 대표의 기본대출 이 1,000만 원, 그 1,000만 원씩 나눠주게 되면 몇 명을 나눠줄 수 있을까 계산해 봤더니요. 185만 명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이에요. 이거 그냥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빌려주고 은행이 이자랑 같이 뭐 비싼 이자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약간의 이자와 같이 다시 돌려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정부가요. 지금 현 정부가 반도체 살겠다면서 KH법 통과시켰다고 하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바로 이거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법인세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법인세를 깎아주는데 그 금액 4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깎아주는 법인세 이 돈이면요 1,000만 원씩 40만 명에게 빌려줄 수 있어요. 네. 어떠신가요? 겨우 100만 원씩 10만 명 정도에 빌려주겠다는 소액 생계비 대출보다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전히 서민들을 차별하는 소액 생계비 대출의 불편한 진실과 함께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본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제는 경제 논리로만 봐야 한다는 말과는 달리 정치, 특히 정치 철학이 얼마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경제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투표를 잘해야 한다. 이런 경불진의 주장에 다들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의 주장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